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입니다. 네,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대남 대미 정책의 권한을 여동생이죠. 동생이 김여정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인자로 키우고 이제 후계자로 키운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. 그렇죠. 이제 김여정이가 그러니까 위임 통치라고 있다. 그렇죠.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또 김여정이 갑자기 지난 7월 27일인가요?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그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궁금증과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김여정이 어디 갔나요? 아니면 추청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정광성 기자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? 아니 이제 보면 이제 김여정이가 7월 27일 아까 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평양 4.25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노병대회에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이후에 지금까지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40일 정도 이제 두문분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,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혹시 뭐 수청된 거 아니냐. 근데 제가 이제 김정은이를 봤을 때 김여정이를 수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그 이제 김정철이죠. 이제 에릭 크립튼을 좋아했던 형, 형을 대하는 거랑 김여정을 대하는 거랑은 온도차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그 이제 김정철이는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좀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. 그냥 이제 제가 그냥 뭐 취재를 하고 분석한 결과는 이제 제가 이제 정광성 기자랑 같이 이제 방송 찍지 않았습니까? 이제 김여정이 숙청까지 주도하고 있다. 이제 원래 이제 북한의 숙청 대상은 최고 지도자.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, 김정일, 김정은 뭐 얘네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직접 뽑았는데 언제부턴가 김여정이가 숙청 대상자를 자기가 선발하고 있다, 뽑고 있다. 그래서 뽑아서 죽이는 거죠. 어디 뭐 의식화 교육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거를 김여정이 하고 있습니다. 그거를 저희 월간조선에서 그 김여정이 위임 통치라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월간조선에 인터넷판에 제가 이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결국에 그 연결이 되는 거죠. 근데 이랬다는 겁니다. 이제 김여정이 이제 우리나라 평창 뭐 동계 올림픽 때 오고 해서 뭐 고개도 뻣뻣이 들고 다니고 해서 뭐 얼음 공주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김여정이가 막 어렸을 때 막 뭐 여렸다고 합니다. 아니면 뭐 지능이 좀 떨어져서인지 뭐 많이 울고 그랬다는데 이게 또 많이 우는 게 지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뭐 어떤 이유로 김여정이 이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. 뭐 애기들이 많이 울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좀 많이 울었고 김여정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서도 이제 눈물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여리게 받겠죠. 오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여린 동생이다 보니까 그래도 잘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북한의 고위 지도층은 김여정한테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을 해도 저 마음 약한 여자애가 뭐 넘버겠느냐 시키는 것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숙청까지 본인이 나서서 주도를 하는 걸 보고 혹시 김정은이가 약간의 얘 너무 잘해주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그런 이제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실제 그 신범철 한국전력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이제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김여정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내 정보당국에서 그의 위상을 키워주고 있다. 김정은이가 이에 제동을 걸었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의 분석에 좀 더 힘을 싣는 게 저의 이제 견해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8년 1월에 동계올림픽 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이라는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그 가정 안에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뭐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? 와서 이제 고개 뻣뻣이 쳐들고 이제 뭐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그 활동이 되게 잦아졌습니다. 물론 뭐 이제 정말 그 김여정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그 오빠가 현지지도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측근해서 어떻게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
그 미북 정상회담 때도 네, 이제 그렇죠. 예, 다 수행을 하고 네. 네. 이제 그런 역할이 되게 커졌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권력을 좀 받아서 수총까지도 네. 제가 주도할 정도로 이제 그런 힘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나서 이제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그렇죠. 거죠. 근데 네, 사실 네. 이제 뭐 아무래도 오누이라고 해도 네네네. 뭐 우리도 뭐 어느 뭐 이 예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어느 이제 돈 많은 집안을 보면 네네. 형제들끼리 네. 뭐 100원 하나 가지고도 막 이렇게 그렇죠.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, 예, 그렇죠. 아마 네. 그런 관점이 그렇죠. 아닌가 뭐 이런 예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, 네네네. 그러니까 숙청될 가능성은 거의 10% 안에. 네, 없다. 거의, 예. 거의 100%에서 거의 없다라고 네. 보시면 되고, 왜냐면, 감히 북한에서 김여정,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동생을 네. 숙청하자라고 이제 제안하거나, 그쵸. 그 말 입 밖에 올리는 것 자체가, 그렇죠. 네. 그 이제 불경죄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숙청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, 왜냐면 숙청 자체가 김정은이가 이제 뭐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직접 재주결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밑에서 이제 다 그 조사를 거쳐서 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형식상이라도 이제 그 저기 형식상으로 죄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숙청시키고 이제 그러지만 그걸 이제 밑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. 밑에서 이제 김여정이 죄를 다 끄집어내서 한다 그러면 그거 그럼요. 잘못하다가 역풍으로 맞아서 그렇죠.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럼요. 절대로 이제 할 그렇겠네요.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가 좀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약간 살짝 좀 신경 쓰니까 약간 자중을 시켰다. 좀 쉬고 있어라 뭐 이런 정도의 저게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더 힘이 가지 않나 그 논리에 힘이 가지 않나 좀 그래서 이제 지금 정광석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일 때 김정은이한테 이제 왜 이 사람이 왜 숙청돼야 되는지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 보고서는 밑에서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밑에 사람이 감히 김정은이의 여동생 김여정 그에게다가 백두월 혈통 거의 유일한 여자죠. 아마 그 누구죠? 그 김경희가 살아있다면 2명이고 죽었다면 1명인데 지금 이제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2명인데 실제적으로 힘이 있는 여성 백두혈통 아니겠습니까? 지금 어떻게 현 정권이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현 시기에서 가장 북한에서 가장 힘 있는 여자,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여자 1순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광석 기자가 취재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습니다. 그 이제 유동열 자유민주원장이라고 아주 북한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. 아주 이제 북한의 계보 이런 걸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. 김여정이 김정은의 수행 업무를 넘어서 대남 관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느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 김창선 서기실장도 북한 내 최고 실세지만 중요한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요 얘기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있죠.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기라는 건 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김여정이 그 전부터 뭔가를 이게 뭐 언론이나 이런 그런 모습에 뜨문뜨문 가끔씩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가는 곳마다 김여정이 거의 다 있었고 그리고 김여정이가 그만큼의 힘을 가질 정도로 숙청을 주도할 정도 힘을 가질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그러니까 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제 물론 어디가 좀 뭐 쉬거나 이렇게 또 예전에도 이제 한 달 정도 뭐 그때 임신설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있었는데 그때도 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복귀를 했고 복귀라기보다 그냥 나왔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잠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지금 이제 김정은, 김여정 남매가 어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종자들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 보면은 김정은이도 뭐 이렇게 자기가 며칠 안 나오니까 뭐 미국 등 대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되게 관심을 보였잖아요. 죽었느니 살았느니 수술을 받았느니 식물인간이니 뭐 그렇게 관심 받다 딱 나타나니까 또 아니다 여기 뭐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다 이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관심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부러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하여튼 뭐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코로나 2.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서로 간에
이렇게 방송을 찍은 이유는 이런 아주 간단하지만 네. 그래도 김여정이가 안 보이는 이유를 네.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. 이제 탈북자 출신으로 아주 북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정광성 기자와 한번 방송을 찍어봤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여정 자체가 또 네. 나올 겁니다. 네, 나올 거고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. 네.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숙청되면 네. 좋겠다라는 아하.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네. 뭐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이제 네. 어느 순간 튀어나올 것 같아서 네. 저는 좀 아쉽긴 한데 네.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에 관심 가지고 이런 네. 걸 좀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시청자분들께 네.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